8월 2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렇구나. 그들의 에너지의 파동대로 움직이는구나. 지나가는 거구나. 다시 한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송을 시작함에 앞서서 제 찐 구독자님이 계시는데 예전에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오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 방송으로 조금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XRP를 한 방에 20만 개를, 진짜 이게 사실이시라면은 한 방에 20만 개를 지금 들어가셨다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포트가, 제 찐 구독자님이 질문해 주신 게, 형매님은 그렇게 왜 XRP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고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시는데 왜 비중이 35%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리는 게 싫습니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 아무리 확신을 하더라도 그쪽에 몰빵을 하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XRP가 이 문명의 대장이지만 타 섹터 또한 훌륭한 게 많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와 이더, XRP를 제일 위에 두고 좌변에, 얘네들은 대장이니까 우변으로는 섹터별 대장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주식시장에 오래 투자를 했는데 어제 방송에서 에코프로 BM을 제가 오래전에 찾았다. 근데 에코프로를 그렇게 확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에코프로에 몰빵하지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대장인 셀트리온과 그리고 2차 전지의 대장인 에코프로 BM과 그리고 나머지 테크, 한국에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해외 기업에 대비해서는 경쟁력이 약하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인공지능과 네이버와 카카오에 투자하지는 않고 어쨌든 그런 포트로 해서 에너지를 좀 분산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참고하면서, 그리고 이제 XRP를 모아가시더라도 다시 한번 좀 제가 모아가실 때 제 과거 방송을 많이 보시고 본인이 확신을 하셨을 때 저는 지금 모아가기에 좋은 가격대이다. 다만 변동성이 튀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본인이 확신을 하시면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제 방송 또한 필터링이 필요하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 본인이 많은 공부를 한 끝에 확신을 하셨을 때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제 구독자 분들을 위함과 그리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많은 진심 어린 충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달려보겠습니다.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아시아 증시도 하락세이다. 전반적으로 증시, 채권금리, 환율시장, 코인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시죠. 해외 증시는 니케이가 2.3, 상해가 0.89, 항생이 2.47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0.93, 프랑스 0.5, 독일 0.73 하락 중이에요. 자, 대한민국 증시 또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90, 3.18 코스피는 1.90, 코스닥은 3.18 낙폭이 상당히 컸죠. 2차 전지가 당연히 쉬어줘야 됩니다. 에너지를 다 빨아들였어요. 당연히 버블이었습니다. 버블은 꺼집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개인 투자자였다. 이런 분들에게 금융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 미국 주가의 선물을 좀 볼게요. 현재 다우가 0.29, S&P가 0.46, 그리고 나스닥이 0.70, 러셀이 0.92.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선물이기 때문에 현재 살짝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시장 지표를 좀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1296원, 원화 약세, 폭이 좀 있었어요. 달러 인덱스의 가격은 102.98.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는데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 특이하죠? 아직도 안전자산으로서 취급을 받는 것일까요? 어쨌든 원화는 약세였다, 달러는 강세였다. 그리고 엔화는 다시 한번 약세로 갑니다. 143.27 약세로 가고 있고요. 유가는 81.37. 이것과 다르게 코인 시장은 3,860만원, 비트코인이 그나마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죠. 하락폭이 그다지 강하지 않아요. XRP도 911원 고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더리움도 243만원. 얘는 증시보다 오른 폭이, 그 기울기가 그다지 강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알트의 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죠.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강력한 모두가 예스하는 장세가 예상이 된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럼 신용당국 감등, 우리가 걱정해야 될 우려일까요? 저는 지나가는 이슈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되돌아보면은요, 2011년 8월달
8월 달이었을 거예요. 이때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있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이죠. 이때도 시장이 좀 흔들거렸어요. 그러나 지나가면서 회복을 하더라. 이때는 동일본 대주주도 있었거든요. 원전 쓰나미도 있었고. 그런데 소화를 하면서 지나가더라. 2011년도에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또한 확장을 했었습니다. 이슈가 상당히 많았어요. 2011년, 12년, 2008년도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어쨌든 중요한 건, 자, 그러면, 자,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세계 3위의 신용평가사예요. 기존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세계 3대, 무디스, S&P, 피치, 사실 뿌리가 딱 같습니다. 결국 그들이었다. 먼저 세계 1위부터 보시죠. 무디스, 세계 1위의 신용평가사입니다. 무디스는 글로벌 통합 리스크 평가 회사이다. 자, 무디스이죠?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장을 한번 볼게요. 세계 1위의 신용평가사, 국가, 기업, 모든 것을 평가하죠? 조금 이따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들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최대 주주는 버크셔 웨서입니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버크셔 웨서의 최대 주주는 누구다? 버크셔 웨서 워렌 버핏입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는 누구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손아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피치는 스탠다드 푸어스, 무디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에 속하는 회사이다. 1997년 영국의 IBCA 그룹과 미국의 피치 인베스트의 합병으로 피치 IBCA가 되었다. 자, 미국과 영국, 결국 그들의 뿌리로 확장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한 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S&P 또한 확인하시죠. 글로벌 2위의 신용평가사, 더불어 S&P 500 주가지수를 언급하고 있죠. S&P 글로벌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서 금융 서비스 기업이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와 S&P 다우존스 4개의 법인 모회사에 해당한다. 그럼 S&P 푸어스 글로벌 2위 신용평가사의 모회사가 S&P 글로벌입니다. S&P 글로벌의 주인장을 보겠습니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3대 신용평가사가 있어요. 한기평, 항신평,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가 국내 신평사 빅3입니다. 그런데 국내 신용평가사의 최대 주주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나신평, 나이스 신용평가사를 제외한 2개사는 글로벌 신평사가 최대 주주 위치에 있다. 한기평의 보고 피치의 지분이 73.55%에 달한다. 피치는 2001년 유상증자를 통해서 첫 투자를 시작한 뒤에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입해 대주주에 올랐다. 그리고 한국 신용평가와 제휴관계에 있던 무디스 역시 2016년 지분 100%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나이스 신용평가 또한 국내 자본인 나이스 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2018년 해외 신평사인 S&P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꾸준히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한기평, 피치, 2위, 한신평, 무디스, 3위 나이스는 S&P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어쨌든 주인장은 1, 2위의 주인장은 그들이더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국내 채권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그들이 관장한다. 더불어 피치, 무디스, S&P 뿌리가 다 같은 그들이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물론 지금 미국에서 힘을 빼고 있습니다. 달러의 힘을 의도적으로 빼고 있죠. 달러뿐만 아니라 종이화폐의 힘을 다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시키는 과정이 있죠. 어디로? 디지털로. 0과 1로. 0과 1에다가 가치를 부여한 게 뭐더라? 바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입니다. P2P 전자화폐 시스템. 멋지게 이중지불을 지금 해결을 하였죠. 그러면서 내가 메일을 보내면 또는 내가 어떤 디지털 자료를 보내면 내 컴퓨터 안에 그 자료가 남아있죠. 그거를 깨끗하게 없애버립니다. 뭘로? 분산 원장, 공유경제의 기술로서 바로 날려버리게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사하는 과정에 있다. 결국 이 부분으로서 시장을 흔들면서 여러 가지 힘을 빼는 과정에 있다. 즉 뭐다? 지나가는 이슈. 자, 지금 보시는 게 삼성전자의
사업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삼성전자는 글로벌 대기업이잖아요. 당사는 무디스 및 S&P로부터 신용등급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당사 평가 등급은 AA2, 전망치는 안정적이고 S&P의 당사 평가 등급은 AA-, 전망치는 안정적입니다. 얘네는 무디스와 S&P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고 있어요. 삼성전자 보이시죠? 투자 적격 등급, 투기 등급 쭉 나와 있죠? AAA, AA 뿔, AA, AA 마이너, BBB 뿔, BBB, BBB 마이너 이렇게 나와 있죠? 투기 등급은 어디서부터 간다? BBB 뿔부터 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 더 보고 가시죠. 여기는 한국기업평가의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여기 회사채, 타생결합증권,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그리고 여러가지 기타 평가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여러가지 회사가 보이시죠? 하나카드, 롯데카드 이게 3개월치입니다. 전북은행, 우리은행, 삼성카드 자 그리고 여러가지 많이 보이시죠? 아주네트웍스,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스트, 에코프로, 한국투자캐피탈, BNK캐피탈, 화승네트워크, 키움캐피탈, 우신공업, 코오롱 여러가지 회사 한국콜마와 더불어서 많은 회사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신용등급을 다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보이시겠죠? AAA 쭉 보이시죠?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쭉 제가 지금 한 달치에서 두 달치, 석 달치 많게는 이렇게 뽑아본 건데요. 결국 이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건 누구다? 바로 그들이다. 감이 오시죠? 이들의 자금들, 신용등급이 AAA, 국가까지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디스, S&P, 피치, 한규평, 한신평, 나이스 다 연관이 되어 있다. 나이스는 그나마 그리고 국내 자본이 들어가 있네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중요한 건 1, 2위가 바로 그들의 또 자본이 최대 주주에 가 있다. 상징적인 의미를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골드만삭스 투자자 라울팔입니다. 2025년 암호화폐 사용자 12억 명을 예상한다. 라울팔 골드만 출신 유명 매크로 투자자가 2년 뒤 연말 암호화폐 사용자가 12억 명에 달할 것. 트위터를 통해 1992년 인터넷 사용자 증가 추세와 2010년부터 암호화폐 증가 추세를 비교한 모델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문명의 거대 패러다임에 여러분들은 서 계신 겁니다. 입구에 지금 문을 열고 서 계신 겁니다. 이 마라톤을 완주하셔야 되겠죠. 암호화폐의 지속적인 보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중앙은행이 CBDC 발행 준비를 전 세계 93%, 95%, 추후에는 100%에 이르겠죠. 다 준비를 하고 있다. 0과 1의 세상, 디지털 물질의 세상, 블록체인의 세상, 분수한 원장의 세상, 스위프트 2.0의 세상, ISO 2001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통제의 세상을 우리는 맞이하고 싶지 않더라도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암호화폐 보급률은 향후 3년 안에 인터넷 보급률인 43%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2026년까지 가면 CBDC나 NFT에 대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그 그래프입니다. 추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 점선이거든요. 점선. 2016년이면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인터넷 사용자의 그 기울기보다 그 위에 가 있다는 거죠.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의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코인베이스 프로토콜 부문 리더는 향후 10년간 80억 명의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연결될 것. 그래서 제가 언급드렸습니다. 4차 산업에 두 가지 심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반 기술인데 하나의 심장, 인공지능과 또 하나의 심장은 블록체인이다. 끊임없이 수백 번 강조를 해드렸죠. 블록체인 산업은 금융산업의 초기 단계와 유사하다. 지금 통화 시스템에 완전히 뒤바뀌는 수백 년간의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코프로 BM을 언급드리면서 그때 에너지의 파동에 비교도 되지 않는 심장 떨림이 있었다.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수차례의 성장과 몰락을 반복하면서도 주류 시장에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고 2030년 인구가 85억 명이라고 가정할 때 대부분 온체인으로 연결될 것. 이 온체인은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GKC의 제로 논리지, 익명성 또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포장되고 있죠. 개인정보 통제 기술을 통해서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통제 세상이 열리게 될 겁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은 수십억 명의 삶을 변화시킬 것. 애틀란타 연준 총재, 9월에 금리 인상 필요 없고 내년 하반기까지 금리 유지, 금리 인하 전까지 시장의 반등이 예상이 된다. 물론 그 안에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이미 에너지의 파동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시카고 연은 총재, 연준 대규모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 억제 가능하다. 대규모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 억제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이미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을 제가 자세히 언급을 드렸죠? 그것도 여러 번. 이미 얘는 꺾였다. 그래서 물가가 꺾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흐름에 와 있어요.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이지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기간, 그리고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해제가 되고 경기가 리바이벌 되고 경기를 다시 한번 리부팅시키는 동안에 자산 시장은 먼저 달려나간 겁니다. 그에 반해 코인 시장도 반등이 나왔으나 그 폭이 강하진 않다는 거죠. 이제 진짜 모두가 예스하는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때는 일부 현금화시킬 시나리오 1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마이클 슈엘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7.5억 달러치 또 산다. 주식 발행해서 자금 조달.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는 소식이죠. 대단합니다. 비트코인 막시머리스트. 비트코인의 엄청난 긍정론자로 마이클 슈엘러.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 또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에 그럼 주인장은 누구일까요? 뱅가드가 8.71, 피델리티 매니저츠가 6.79,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6.47입니다. 그러면 결국 최대주주는 그들이더라. 역시 그들의 영향권을 벗어나지가 않네요. 일본의 최대 금권인 미쯔비시가 블록체인 기반 무역 금융 네트워크 컨투어에 합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당연한 부분이죠. 블록체인 기반으로 무역 금융까지 연결이 됩니다. 전 세계 모든 금융은 연결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ISO 2002 국제 표준을 다시 의미를 이해해볼 필요가 있죠. 그동안에는 증권 또는 송금, 외환, 카드, 무역 다 따로 회계장부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ISO 2002는 뭐다? 이걸 하나로 묶어버린다. 그래야 0과 1이 미친 듯이 자본이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오겠지만 여러분, 이 다 연결되는 게 저는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 패러다임의 문명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쪽으로 에너지의 파동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국가의 전 세계 넘버원이죠. 아직까지 이들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시키는 주체가 바로 글로벌 신용평가사 3위의 피치였습니다. 얘 또한 미국과 유럽의 뿌리에서 나왔죠. 중요한 건 1, 2위가 무디스와 S&P다. 결국 그들의 주인장은 다 같더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에너지의 파동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영란은행의 상임이사인 사라 브리든이 영란은행 부총재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란은행 상임이사 사라 브리든이 영란은행 부총재로 임명되었다. 오는 2023년 11월 1일 공식적으로 존 커리프를 대신해 부총재직을 수행하게 된다. 사라 브리든이 금융 안정성 전략 및 리스크 담당 전무이사인 만큼 CBDC에 익숙할 것. 영국 중앙은행은 영란은행, 리플, 디지털 파운드 재단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다. 끊임없이 지난 자료를 통해서 언급을 드려왔습니다. 영국 영란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리플 개념 증명 2017년 7월 11일입니다. 7월 10일 지금으로부터 약 6년이 넘은 이야기죠. 우리는 리플 커넥트 및 인터레저 분산 원장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서 연결된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두 통화의 동기화된 이동을 탐색하기 위해 리플과 함께 개념 증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동기화가 결제 위험을 낮추고 국경 간 지불의 속도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영란은행의 보고서입니다. 핀테크 가속기 개념 증명 리플 인터레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서 동기화된 지불 결제 탐색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두 개의 서로 다른 통화의 동기화된 움직임을 탐색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은행에서 사용하는 리플 솔루션은 오픈소스 인터레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원장과 네트워크에서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원장은 기본적으로 파일입니다. 전 세계 회계장부를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로 다 연결시킨다. 실시간으로 작동을 해야 되겠지요. 그 인프라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영국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의 회계장부는 다 연결됩니다. 그게 바로 공유경제 완성이죠. 그 이꼬르보다 탈중앙화가 아니라 Perfect Centralize, 완벽한 통제 시스템. 우리는 이거를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계정 단위로 측정된 거래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리플을 사용한 솔루션 기관의 내부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커넥트 리플 네트워크. 상징적으로 지금 답안지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클라우드에서 호스트되는 두 개의 시뮬레이션,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RTGS 시스템과 리플의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통합했습니다. 두 개의 RTGS 시스템에서 국경 간 결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영란은행과 영국재무부, 영국중앙은행과 영국재무부, 영국 CBDC 태스크포스를 출범하였다. 2020년 3월 토론 문서가 발표된 후 영란은행이 CBDC 출시를 모색하는 첫 번째 신호이다. 저는 그 이전부터 이미 충분히 준비가 되어 왔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영국중앙은행, 그리고 영국재무부, CBDC, 디지털 파운드 재단, 리플의 수잔 프라이드먼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 외부위원 카이론 윌킨스. 자, 이분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어디냐면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었던 중앙은행, 전세계 중앙은행 및 CBDC 글로벌 연례 심포지엄입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세계 중앙은행 담당자 또는 중앙은행 총재, CBDC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참여했었죠. 리플의 수잔 프레이드먼, 그리고 제임스 월러스, 그리고 방금 전 언급드렸던 영란은행 금융정책의 외부위원, 그리고 영국 재무성의 장관 또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 재무부 장관 또한 참여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요? CBDC는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참여를 하니까. 2022년 7월 11일 영국 의회입니다. UK, United Kingdom Parliament, 영국 의회 2022년 7월 11일 영란은행 금융안정성 보고서, 여기에 영란은행 총재, 그리고 사라 브리든, 이분이 현 영국은행, 영국중앙은행 부총재로 새로 임명하신 영란은행의 금융안정성 전략 및 위험 전무이사입니다. 그리고 캐롤린 윌킨스는 누구였죠? 방금 전에 이 CBDC의 연례 심포지엄에 참여했던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그래서 이분들이 영란은행 금융안정성 보고서 구두증거로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 의회에서 함께 일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럼 뭐죠? 전세계 CBDC의 핵심 인물들은 여기 다 참여를 했다. 또한 이것 또한 그 확장선의 일환이겠다. CBDC에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작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물밑에서 작업이 끊임없이 확장을 하고 있구나. 우린 그리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22년 1월 11일입니다. 여기 시카고 페드 다이렉트로 바이든의, 보시면 여기 사진을 보면은요, 연준의 전 부의장입니다. 레이널 브레이너드. 알고 계시죠? 이분은 자리를 옮겼어요.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에 바로 새로 임명된 영국 영란은행의 부총재, 이분이에요. 바로 사라 브리든 영국은행 기후변화 대표. 영국은행 기후변화 대표뿐만 아니라 2022년 7월달 금융안정성 전략 및 위험 전무이사였다. 이분이 바로 영국중앙은행의 부총재로 임명되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자리에도 참석을 하고 계시네요. 영국은행 사라 브리든, 레이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등 중앙은행의 여성에 관한 패널을 사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죠? 중앙은행에 관련된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했다. 여기 영란은행 부총재로 갔다. 라는 소식입니다. 플루토 웨이브, 리플의 파트너사입니다. 미국 및 캐나다로 송금 솔루션을 확장한다.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한 플루토 웨이브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미국 및 캐나다로 송금 솔루션을 확장한다. 리플의 혈관망이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스위프트 2.0망이 확장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플루토 웨이브는 송금 솔루션을 미국과 캐나다로 확장하여서 해당 국가에서 아프리카 내 송금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확장으로 샌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서 전 세계 34개국가 송금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샌드 애플리케이션은 아프리카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빠르고 쉽게 송금할 수 있도록 국경 간 경험과 글로벌 결제 인프라 도달 범위를 기반으로 구축된 사용자 친화적인 송금 솔루션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으로의 송금액은 2020년 약 1000억 달러에 달하여 2억 명의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100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130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작지 않은 큰 금액이죠. 이 금액 또한 더 커지겠죠. 그리고 2억 명의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작지 않은 인구입니다. 여기에 더 확장할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송금은 더 빠르고 쉽게 저렴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러면 2018년 10월입니다. 리플 블록체인을 아프리카 결제를 위한 플루토 웨이브의 핵심 인프라에 맞추기. 플루토 웨이브의 목표는 아프리카와 세계를 연결하는 통합 결제 솔루션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파트너십을 확인했으며 이것이 리플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통합한 이유. 플루토 웨이브, 이 회사는요, 글로벌 판매자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나이지리아 핀테크 회사입니다. 나이지리아. 자, 그러면서 리플 파트너 플루토 웨이브 탄자니아 중소기업을 위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된다. 2022년 3월 29일입니다. 리플의 파트너 플루토 웨이브가 탄자니아 중소기업을 위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되었습니다. 리플렛을 활용한 플루토 웨이브가 탄자니아 에이펙스 은행의 승인에 따라 탄자니아의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리플렛 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탄자니아 은행으로부터 동아프리카 국가에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승인을 받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탄자니아 은행이 우리의 라이센스를 결제 서비스 공급자로 승인한 후 탄자니아에서 기업과 개인에게 제공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탄자니아. 자, 그리고 리플과의 파트너십, 그러면서 오늘 미국 및 캐나다로 송금 솔루션을 확장하였다. 2023년 8월 1일 전 세계 5대양 6대지에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중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가 연결되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망은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구나. 스위프트 2.0 망이 기득권 또는 비기득권이었던 국가로의 확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오늘 오전 방송과 오후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전 골드만삭스 투자자 라울 팔이죠. 2025년 암호화폐 사용자 12억 명을 예측한다. 그러면서 향후 3년 안에 인터넷 보급률인 43%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 2026년까지 가면 CBDC나 NFT에 대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년도 남지 않았네요. 코인베이스의 또 다른 리더는 향후 10년간 80억 명의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연결될 것. 블록체인 산업은 금융산업의 초기 단계와 유사하다. 새로운 통화혁명, 그리고 통화혁명을 능가하는 4차 산업의 문명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지 말란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니죠. 그 문명의 출입구에 여러분들은 서 계시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평상시와 똑같이 지내시면서 우직하게 이 마라톤을 완주해 갈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